하나, 둘, 셋, 넷. 소리가 잘 들어가나?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왜 안 들어오지? 하나, 둘, 셋, 넷. 시청 중인 멤버가 없습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태연이 링크 없어요? 한번 들어가 봐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오, 들어왔다. 이게 없다고요? 내 링크 못 받았었어요? 이거라고요? 그게 아닌가? 네, 그게 아닌데. 다른 메시지. 네. 좋아. 예림아, 차유찬, 내 목소리 잘 들리나요? 목소리 잘 들려요? 목소리 들려요? 이게 박태현님이 세고, 그렇지. 오케이, 잘 들린대. 오케이, 됐다. 자,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자, 여기에 이제 아까 이제 T2G하고 EG가 그러니까 갈라지는 현상을 크리스탈 필드 띠오리 이론 측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전자비치 같은 걸 이제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보자. 자, 여기 줄게요. 좋나요? 예. 좋아. 됐어. 자, 그 다음 이 디오비탈 갈라짐에 대해서 뭐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 이걸 한번 해봅시다. 디오비탈 갈라짐 됐고, 요거 제목을 바꿀게요. 4. 전자배치. 자, 전자배치에서도 이제 요 그림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여기서 이제 스트롱 필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 번이 더 스트롱 필드 O와 로우 스핀 케이스. 요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예로다가 이걸 한번 들어볼게요. MN CN6 하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얘를 한번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경우가 있고 이 경우의 예시가 이거다라고만 우선 생각합시다. 근데 나중에 조금 더 배우게 되면 이걸 딱 보고서 네가 이런 경우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알겠죠? 그거는 조금 더 배워야 되고, 우선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의 예시로 이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망간의 이제 전자배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걸 봤을 때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금속의 전자배치를 결정해야 돼요.
자, 그럼 금속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바로 알 수 있죠? 주기율표를 보면 되는데 주기율표 보면 늦다고 했죠. 금속 전자 배치는 어떻게? 자, 따라해 볼까요? 자, 손을 들고 영서 손을 들고 스티브크망 시작. 안 따라해? 자, 스티브크망. 자, 시작.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요? 자, 어쨌건 몇 번째예요? 5번째죠.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바로 망간 영가의 전자 배치가 3D5 4S2를 뜻하는 거예요. 스티브크망 하면 D5. 아시겠죠? 근데 현재 이 상태에서 망간의 산화수가 어떻게 될까요? 자, C에는 옥텟을 만족한다면 이온가가 얼마예요? 1 마이너스죠. 그런데 6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3 마이너스래. 그렇다면 전화량 보존을 적용하면 망간은 여기서 3 플러스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망간 영가의 전자 배치가 이럴 때 망간 3 플러스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되면 되니까 3D4. 됐죠? 그러면 얘는 디오비탈의 지금 전자가 몇 개가 있는 이온인 거예요? 4개죠? 그럼 그 4개를 여기에 어떻게 전자 배치하시면 돼요? 바로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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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자, 요래요래라는 게 어떤 식의 전자 배치죠? 바로 훈트룰이요. 자, 훈트룰이 뭐임? 알겠습니다. 우리 오빠 이름이? 서춘이 맞다. 서춘이 오빠. 서춘이 오빠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있나? 내가 모기 잡으려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어떤 강의에서는 갑자기 촬영한 댓글에 이상하게 팍 뜬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 이거 이상한 댓글이 떴어요. 그러는 거예요. 딱 봤더니 그 듣는 수업 학생이 뭔가 댓글 탁 친 거 이상한 문자를 이상한 그 기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안 들리나? 그래갖고 괜찮아요, 잘 들려요. 근데 네,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아까 그 이상한 거 뭐예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눌렀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처춘이는 모기.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anyway. 자, 훈투를 알죠? 훈투를. 그래서 훈투룰은 전자 배치 어떻게 하는 거야? 되도록이면 뭐가 많아지게? 홀 전자가 많아지게.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D4의 전자 배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한 겁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인 에너지적인 상승에서도 별 변화가 없겠죠? 보이죠? 그럼 없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전자를 여기다가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전자 배치를 한다? 바로 요래, 요래, 요래. 자, 3개까지는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의 전자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한 거예요. 그런 다음 이때 여기에 짜잔, 4번째 전자를 여기 넣어주는 거. 알겠죠? 요것을 뭐라고 부른다? 요걸 로우 스핀 전자 배치라고 하는 거예요. 로우 스핀 전자 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번째 T2G 위주의 전자 배치를 로우 스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이 로우를 뜻하는 거예요. 그냥 편의상 EG를 하이 상태, T2G를 로우 상태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스핀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전자 자체를 스핀으로 대신 쓴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는 스핀 물리량을 갖는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모든 물질들이 스핀을 다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자가 스핀을 또 갖는 게 더 독특할 수 있으니까 전자 대신에 스핀이란 말을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가 T2G 위주의 전자 배치가 될 때를 그거를 이런 식으로다가 로우 스핀 전자 배치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 왜 로우 스핀 전자 배치가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경우 이제 주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요거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다 여기 집을게요. 여기 집을게요. 여기 줄게요. 또 목이 나타났어요? 그래요? 그래, 목이. 좋아. 그래서 이게 뭐게요? 이게 뭐게요? 이제 이 뭐게요? 모기약입니다. 부럽죠? 난 모기 안 물려? 하여튼 그래. 여기 브레인밸리가 모기 온상이야. 모기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특히 저기 주차장 저 근처 모기 서식지야.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많아요. 내가 하도 물어 뜯겨가지고 학원 올 때마다 꼭 이걸 하고 와요. 요거 이렇게. 보통 이거 이제 왜 초등생들이나 유아들 있잖아요. 걔들 왜 애기들은 모기 물리면 되게 크게 덧나죠. 애기들은 피부가 여들여들 해갖고 모기 물리면 새빨개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애기들 물리지 말라고 이런 상품이 나와 있어요. 내가 하고 있잖아요. 이제야 부럽죠. 부러우면 짓는 거다. 그래, 하여튼 그래. 자, 나도 보자.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요 말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요 두 번째 말, 저 말 밑에다 이렇게 쓸게요. 이런 전자 배치가 나타나게 하는 CN-와 같은 것을 여기다 쓰자. 스트롱 필드 못 잡았어. 스트롱 필드 오늘따라 반사신경이 스트롱 필드 리간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 화합물에 대해서 망간 3+면 디포 전자 배치인데 그 전자가 지금 T2G 위주로 전자 배치가 됐죠. 그럼 T2G 위주로 전자 배치가 되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리간드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그때 이렇게 T2G 위주의 로우 스핀 위주로 전자 배치를 하게 해주는 이런 리간드를 뭐라고 부른다? 스트롱 필드. 우리말 번역으로는 강한 장으로 번역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CN- 같은 것들이 저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왜 CN- 같은 것들이 저런 역할을 하느냐를 CFT는 설명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그걸 알려면 LFT 이론을 알아야 왜 CN-가 이런 식의 로우스핀 전자 배치를 갖게 해주는지를 나중에 알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건 이제 뒤에 배우도록 하고 우선은 얘를 이렇게 표현하고 분석한다 정도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이 지워야 되는데 이거 지울 데가 없는데. 그래, 여기 지우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는 아까 했던 설명에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언니 이름이? 혜림이 언니. 예림이 언니야. 그래, 예림이 언니 여기 지워도 되겠죠? 저 지운다잉. 지우자. 그리고 뭐 여기도 살짝 지우자. 게라드도 필요 없구나. 지우자.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또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세 번째 CFSE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CFSE. 쟤는 말이 아주 긴 거를 줄임말로 쓴 거거든요. 이제 뭘 줄임말이냐면 크리스탈 필드 스테빌라이제이션 에너지. 요걸 줄임말이에요. 말이 아주 길죠. 이걸 줄임말인데 우리말 번역은 뭐 영어 책 써서 번역은 필요 없겠지만 뭐 결정 장 안정화 에너지. 요것을 CFSE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근데 말이 너무 길어서 실제로 풀네임도 잘 안 쓰고 CFS라는 줄임말을 더 많이 쓰니까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건 지우면 되겠죠? 이건 지우면 되겠죠? 자, 샥 지우면 자,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 계산 결과를 보면 바로 뻔히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4A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 델타 O 더하기 0 곱하기 플러스 5분의 3 델타 O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경우 얘를 쭈루루 계산했다. 그럼 결국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분의 8 델타 O 보이죠? 보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뭘 계산한 건지 다 말은 안 했어도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의 의미를 보면 대강 눈치가 오죠. 자, 뭘 한 거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놈은 T2G 에너지 준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얘는 뭐겠어요? 바로 EG 에너지 준이겠죠. 그게 앞서 평균에 일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5분의 3, 5분의 2로 갈랐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건 기준선에 비해서 T2G가 약간 안정화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일부 약간의 안정화를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앞에 붙어 있는 4하고 0 이건 뭐겠어요? 바로 배치된 전자 개수. 현재 T2G에는 전자가 4개고 EG에는 전자가 0개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에너지 준위를 CFSE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그 LFT라고 하는 좀 더 세련된 이론에는 이런 게 있다 없다? 거긴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탈 필드 시오리 자체가 이상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는 에너지도 좀 이상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여하튼 크리스탈 필드 시오리에서는 이런 에너지 준위를 표현을 한다. 그러면 아시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CFSE는 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계산된 CFSE가 작을수록 더 안정한 컴플렉스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안정한 결합이라는 뜻이겠죠. 그걸 나타내는 척도가 바로 저 CFS예요. 그래서 전자 배치가 지금은 D4인데 뭐 D 오비탈은 사실 몇 개의 전자까지 채워질 수 있어요. D1부터 D10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D1, 2, 3, 4, 5, 6의 모든 것에 대해서 CFSE를 계산한 결과가 거기 표 11에 나와 있어요. 교재에 보시면은 표 11이 있는데 그 표 11에
모든 경우에서의 크리스탈 필드 띠오리 에너지를 스테빌라이제이션 에너지를 다 계산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간단한 더하기 빼기 뭐 이렇게 이런 걸로 한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뭔 말이겠구나 이거 알 수 있겠죠. 아시겠죠? 알겠죠? 이것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이게 하나만 더 적어야 되는데 1, 2, 3 내가 이걸 왜 못 지우냐면요 지우면 안 돼서 그래요. 최대한 더 적어야 되는데 그래 다음 예 저희 채팅에 자꾸 낀다는데. 진짜로?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잘 들려요? 잘 안 들려요? 누구냐? 유찬아 잘 안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대답을 안 하냐? 쌤 전화는 지금은 자꾸 끊겨요. 아까 끊겼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인터넷 상태 때문에 그런데 어떡하지? 좋아. 그 내용 이해하는 데는 문제 없죠? 그리고 이 전체 영상은 나중에 여기 뭐냐? 나중에 여기 뭐지? 여기 밴드에 전체 영상이 뭐냐면 녹화돼서 올라가거든요. 0 이상 하면 그거 다시 봐도 되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게 여기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대개 인터넷 이게 무슨 충돌돼서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결이 안 되네. 그래. 오케이. 유찬 그래도 좀 봐주세요. 고마워요. 네. 됐다. 그렇구나. 좋아. 그래. 태연이 되게 친절하다. 이제야 원래 태연이 친절해요?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태연 고마워요. 그래. 뭐야? 영서 졸려요? 괜찮아요. 태연 졸려요? 이제 졸려요? 예림이 졸려요? 괜찮아요? 뭐야? 이태원 클라스 오빠 졸려요? 네? 이태원 클라스 봤어요? 봤어요? 나 원래 드라마 챙겨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드라마 챙겨보는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넷플릭스 알죠? 넷플릭스는 다 알죠? 넷플릭스 세계 랭킹 10위 안에 한국 영화하고 한국 드라마가 무조건 6개씩 계속 있거든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같겠지만 넷플릭스는 한국 사람만 보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 다 보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 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넷플릭스 항상 10위권 안에는 우리나라 게 6개 이상 계속 들어가 있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넷플릭스가 지금 한국 사랑에 빠져가지고요. 넷플릭스가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 투자한 돈이 7천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뭐냐면은 만든 우리나라 작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왜 그거 킹덤 좀비 나오는 거 본 적 있죠? 아니면 스위트홈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다 해서 7천억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미국 돈으로는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너무 다들 대박이 나니까 넷플릭스가 올해 한 해만 5천억을 투자해요. 한 해만. 지난 10년간 7천억 투자했는데 올해 한 해만 5천억을 투자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무지막지한 인기를 얻고 있어서 그 덕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대박이 났거든요. 뭐하고 뭐?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2개가 대박, 초스포 울트라 대박이 났어요. 그게 하나가 사랑의 불시착, 그리고 이태원 클라스. 이 슈퍼 울트라 대박이 났어요. 그래갖고 나는 원래 안 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대박이 났다길래 뭐야 하고 그 2개를 몽창 다운을 받아가지고 온 가족끼리 봤어요. 온 가족끼리. 사랑의 불시착은 정말 재밌거든요.
본 사람 사랑의 불시착. 보지 못했구나. 네. 하여튼 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뭐 이렇게 보기 쉽진 않겠죠. 뭐 하여튼 정말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재밌네, 참 재밌네 해갖고 이태원 클래스도 받아봤거든요. 근데 와 이태원 클래스는 내가 사랑의 불시착보다 5배 정도 더 재밌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그게 총 에피소드가 16개인가 그런데 그 16개 있잖아요. 이틀에 다 봤어요. 온 가족이. 그래서 온 가족이 있잖아요. 온 가족이 나하고 김선아하고 정가연하고 정가은이 4명이서 온 가족이 그 소파에 널브러져 가지고 좀비가 되고 시체가 되고 이틀 동안 다 봤어요. 진짜로. 진짜 재밌더라고요. 서준 알겠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져야 돼요. 그 이태원 클래스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박서준하고 여자친구하고 드디어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럼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은 상당히 로맨틱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로맨틱한 장면을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한다기보다는 뭐 감흥도 없고 뭐 낯간지럽고 막 그래. 그래서 처음으로 둘이서 그냥 사무적인 관계였는데 거기서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드디어 손을 살짝 잡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보면 저 뭐야 그냥 뽀뽀라도 하든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또 로맨틱한 장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감흥을 얻잖아요. 특히나 이제 집에 있는 정가은하고 김선아는 정가은 엄마고요. 정가은은 내 둘째 딸인데 정가은은 초등학교 그때가 이제 4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정가은하고 김선아하고 감성이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막 그런 남녀 주인공 사이에 막 이렇게 약간 로맨틱하고 이렇게 막 손을 살짝 잡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 그 둘은 막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이제 정가연은 또 감성이 비슷하거든요. 무덤덤해요.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런 장면에서 정가은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했냐면 나하고 큰애는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고요. 김선아하고 정가은은 소파 밑에 이렇게 밑에 요에 둘이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작은 애가 이렇게 누워서 보면서 둘이서 똑같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헤헤 해가지고 빨리 들어가지고 그 손 잡는 장면에서 내가 손을 싹 넣어가지고 가은이 손을 슥 이렇게 잡았거든요. 갑자기 가은이가 보고 있다가 누가 갑자기 손을 만지니까 보세요. 아빠 왜 그래? 아빠 진짜 싫어 막 그러면서 야 박서준은 되고 나는 안 되냐? 그러더니 아빠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그랬었던 적이 있죠.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별로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랬었다. 그래서 서준이 기회가 되면 이태원 클래스 한번 보세요. 그죠? 그래요. 하여튼 재밌었다. 참. 하여튼 그랬었던 적이 있네요. 자, 이건 안 끊기나? 이런 건 끊겨도 되는데? 유찬아, 이건 끊겼어요? 유찬아, 이건 끊겨요? 아니요? 네. 자, 봅시다. 이제 안 끊기다 봅니다. 자, 그 다음. 자, 빡빡한데, 이제 하나만 딱 적으면 돼. 하나만. 알겠죠? 하나. 근데 어디다 적지? 하나. 여기다 적자. 4번째. 그래. 여기다 적자. 요거 모델링. 여기 줄게요. 자, 모델링. 요건 없어도 되니까. 4번째. 원래 말은 페어링 에너지라고 해요. 페어링 에너지. 우리말 번역은 짝지음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말은 짝지음 에너지. 자, 얘는 한 오비탈에 전자가 쌍을 이룰 때 나타나는 청력.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끼리 청력 나타난다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논리죠.
근데 그 전자가 하필 한 오비탈의 쌍으로 들어가면 그 청력이 더더욱 우세해질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전자가 쌍으로 이룰 때 나타나는 청력에 의한 불안정성. 아이야. 보이죠? 그 불안정성의 에너지를 바로 페어링 에너지라고 하고, 표현할 때는 대문자 P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로우 스핀 전자 배치가 되면서 이 전자쌍 사이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짝지음 에너지 P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가 지금 이 상태에서만 보면 E지에 배치되는 게 안정해요, T2지에 배치되는 게 안정해요? T2지에 배치되는 게 안정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안정 속에 불안 요소가 일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짝지음 에너지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짝지음 에너지는, 이것은 중심 금속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지금 요 그 T2G 전자 배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로우 스핀 전자 배치에서는 뭐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식의 이 뭐냐면 짝지음 에너지가 하나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 외에 짝지음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됐죠? 자, 필기 마무리하세요. 자, 됐죠? 됐죠? 자, 두 번째. 그 다음 뭘 할 것이냐? 일, 2, 3,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 해볼까요? 아까는 스트롱이었으니까 지금은 윅필드 케이스라고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스트롱 필드를 로우 스핀이라고 했었죠? 그럼 윅필드는 무슨 스핀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하이 스핀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금속의 전자 배치에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H2O6 요런 착화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얘가 3 플러스고요. 보이죠? 보이죠? 저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자, 아까는 CN6 3-였지만 H2O 3 플러스가 돼버리면 H2O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여기 있는 망간 3 플러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요 이온가가 되겠죠? 하지만 금속 3 플러스 전자 배치는 아까랑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원래 전자 배치, 상승했을 전자 배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럼 얘가 갈라진 오비탈에서 전자가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 여기서 4개의 전자 배치를 하시면 되는데 하나, 둘, 세 개까지는 똑같고 네 번째 전자가 요렇게 이렇게 배치되는 걸 이걸 하이스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로우스핀은 T2G 위주에만 전자 배치가 됐는데 이렇게 홀 전자가 최대로 많아지게 되는 이런 식의 전자 배치를 하이스핀 전자 배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런 하이스핀 전자 배치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H2O와 같은 리간드를 뭐라고 부른다? 윅필드 리간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은 약한 장. 아까 CN-는 그 뭐냐면 강한 장이고 H2O는 약한 장 리간드라고 표현해요. 아까는 왜 강한 장이고 지금은 왜 약한 장이냐?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우선은 저런 표현을 쓴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 또 뭘 계산해 볼까요? CFSE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CFSE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자, T2G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분의 2 그 다음에 EG는 플러스 5분의 3이라고 하면 되는데 전자가 지금 몇 개 채워져 있어요. 3개, 하나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그럼 이 경우는 여기다가 3개, 하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를 쭈루룩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오겠네요. 맞죠? 맞죠?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겁니다. 됐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짝지음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짝지음 에너지가 없죠. 왜냐하면 전자가 쌍을 이루어야 짝지음 에너지가 생기는데 쌍을 이룬 게 없기 때문에 짝지음 에너지가 나타나질 않아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하이스핀 쪽으로 올라가서 이 전자가 무조건 불안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물론 불안 요소도 있지만 아까와 같은 짝지음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안정하고 불안정한 건지를 바로 이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지금 여기서는 이런 전자 배치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지.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윅필드 혹은 하이스핀 상황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끄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나 썼죠? 썼죠? 됐죠? 좋아. 자, 그 다음 지운다. 여기 줄게요. 줄게요. 이읍. 자, 5번째. 로우 스핀과 하이스핀 요 사이의 경쟁. 아까는 그냥 결론을 내버렸어요. CN-라서 로우 스핀이고요. H2O라서 하이 스핀으로 결정을 내버렸는데 이게 일반적인 리간드들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거죠. 어떤 경우는 로우 스핀이고 어떤 경우는 하이 스핀이니까 그 둘의 어떤 경계가 되는 논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무슨 경쟁 구조 같은 거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야. 자, 얘는 각각 T2G, EG. 자, 요거에 대해서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델타 O,
델타 O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각각의 그 전자 배치상 에너지 준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이제 그림은 이제 없어도 되고.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요 둘 각각의 전자 배치상 전체 에너지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렇게 전자 배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모두 다 D, 예를 들어서 D4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망간이 D4였잖아요. 망간 3 플러스가 D4였잖아요. 방금 했던 거니까 했던 걸 토대로 예로 한번 더 설명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D4가 얘는 로우 스핀이고 이건 하이 스핀인 거죠. 그럼 로우 스핀일 경우 바로 이 전자 배치상 총 에너지는 이렇게 될 겁니다. 아까 마이너스 5분의 8 델타 O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뭐였어요? 이게 바로 크리스탈 필드 스테빌라이제이션 에너지였죠. 거기에 더하기 P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P는 뭐였죠? 페어링 에너지요. 그런데 이게 누구랑 경쟁하는 것이냐? 요 상태랑 경쟁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나타난 총 에너지는 얼마였었냐면 마이너스 5분의 3 델타 O.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얘를 여기 적었어야 되는데 칠판이 작아갖고 여기 이렇게 쓴 거야. 알겠죠? 그렇죠? 좋아.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첫 번째 1 로우 스핀이 우세한 경우. 자, 여기서 우세하다라는 건 그 상태가 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가 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안정하다는 얘기인 거죠. 안정하니까 더 많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우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이게 더 안정하다라는 얘기니까 바로 마이너스 5분의 8 델타 O P와 마이너스 5분의 3 델타 O 둘 중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다는 얘기예요. 얘가 더 뭐하다는 얘기다? 더 작다. 알겠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짜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역으로 하이스핀이 우세한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반대로 해주면 되지.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P가 무슨 에너지라고 했어요? P가 짝지음 에너지라고 했죠. 근데 이 짝지음 에너지는 누가 결정하죠? 아까 짝지음 에너지는 누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금속이 주로 결정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델타 O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라고 하는데 얘는 주로 리간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결론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금속과
리간드 속성의 경쟁의 결과 전자 배치가 결정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뭐 하이스핀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하이스핀의 경우는 누가 더 큰 거예요? 짝지음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혹은 짝지음 에너지에 비해서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너무 작은 거지. 그게 뭐냐면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둘 사이의 갭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얘가 안정해줘도 좀 고만고만, 분리해줘도 고만고만이야. 그런데 안정해지려고 했더니 둘 사이의 청력이 너무 커져서 얘가 이전 배치가 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요건 거야. 짝지음 에너지에 비해서 갈라짐 에너지가 더 큰 거지. 이게 훌떡 많이 갈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로우 스핀이 돼서 전자 간 청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갈라진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로우 스핀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더 안정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걸 판단할 때 이 갈라짐 에너지와 이 짝지음 에너지를 경쟁시켜서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금속 속성과 리간드 속성이 최종적으로 전자 배치를 유지하게 만든 어떤 전자 배치가 나타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적었죠? 적었죠? 여기 지금 다잉? 여기 지금 나? 줄게요. 지금 다. 이야. 그 다음 6번째. 자, 이 분야에서 종종 등장하는 물리량 중에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라는 컨셉이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자기 쌍극자 모멘트.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죠? 파라매그네틱 다이아 매그네틱.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건 그 뭐 꼭 이 챕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일반학 원에서 분자기도 함수 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파라매그네틱을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고 해?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 상자기성. 다이아 매그네틱은 반자기성. 그리고 상자기성, 반자기성의 뜻은 뭐예요? 상자기성은 외부 자기장에 어떻게 되는 게 상자기성이죠? 외부 자기장과 어떻게 되는 게 상자기성이에요? 큰 인력이 나타나는 걸 상자기성이라고 하고요. 반자기성은 외부 자기장에 어떻게 되는 거죠? 외부 자기장에 아주 약한 청력이 나타나는 현상을 반자기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약한 정도가 너무너무 약해요. 그래서 마치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아주 값이 작습니다. 그러면 언제 상자기성이 되고 언제 반자기성이 되죠? 이 상자기성은 뭐? 바로 홀전자가 있는 경우죠. 그리고 이 반자기성은 그 외의 경우인데 이 그 외의 경우라고 하는 게 오히려 우리 우주의 대부분인 경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물질 안에 홀전자 전자 배치가 있는 것은 대부분 그런 거에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물질 안에 홀전자 전자 배치가 있는 건 아주 독특한 현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갖고 놀던 막대기 자석. 그런 게 우리 자연에 있는 건 맞지만 그런 자석과 관련된 현상이 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좀 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귀한 현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인 거죠. 알겠죠? 막말로 이런 생명체도 당연히 그 상자기성이겠어요? 반자기성이겠어요? 우리 생명체는 상자기성이에요? 반자기성이에요? 우리 생명체는 100% 반자기성이에요. 알겠죠? 생명체 안에는 홀전자가 없습니다. 알겠죠?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체는 자석을 갖다 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떤 진단 방식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아야해서 갔을 때 진단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강력한 자석과 관련된 진단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바로 MRI라고 하는 겁니다. 교통사고 나서 MRI 찍어본 사람. 목이 아파 이러면서 찍어본 사람 없어요? 한 방에 70만 원짜리 없어요? 없어? 참. 혜림이 예림? 예림이 MRI 안 찍어봤어요? 교통사고 안 당해봤어요? 그래요? 그래. 안 당하는 게 좋아.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 병원에 가면 비싼 진단기구 중에 MRI라고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바로 큰 자석 속에, 강력한 자석 속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사람 자체가 반자기성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 MRI 통소까지 들어가면요, 귀걸이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뽑혀 나와요. 이렇게 귀걸이 같은 거 하고 있으면요, 그 통 안에 들어가서 온 하면은 이게 귀걸이가 피부를 뚫고 빠져나와요. 풍 빠져나와요. 이렇게 이게 자석이 따닥 다 붙어요. 근데 이거는 별거 아닌데요, 그 왜 몸이 아프셔서 심장박동기 이렇게 안에 심어놓고 있는 분들 있죠? 그거 튀어나와요. 정말이에요. 뼈와 살을 주고 뛰어나와요. 그 정도로 강력한 자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MRI 측정을 할 때는 쇠붙이가 몸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나요. 알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 실험, 그 측정하기 전에는 다 검사해요. 알겠죠? 다 검사하고 이제 당연히 심장박동이 있는 분은 MRI 바로 못 찍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강력한 자석에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와 관련된 그 진단 테크닉을, 진단이라기보다는 이제 기기 분석적 테크닉을 화학에서는 NMR이라고 하는 거죠. 그 화학에서 사용하는 NMR 테크닉을 병원에 가져가서 MRI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첨단 기기 분석 시간에도 아마 NMR을 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네. 뭐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렇다. 그 1, 2학년 때 NMR은 안 했죠? 했어요? 1학년 때 NMR 영수했어요? 안 했죠? 말은 들어봤죠? 뭐 이런 게 있다 선생님 그러죠. 막 뭐 있긴 뭐가 있어. 하여튼 하죠. 근데 그것도 차근차근 배워볼 거예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 얘기가 지금 여기 있는 베이결합 화합물하고는 무슨 관계냐? 그럼 당연히 그 홀전자가 많을수록 자석에 잘 끌리겠어요? 적을수록 잘 끌리겠어요? 당연히 많을수록 외부 자기장과 더 큰 상호작용을 할 거 아니요? 여기서 상호작용이란 인력이요. 뭐 어려운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때 아이야, 컴플렉스가 외부 자기장과 상호 작용하는 척도, 그걸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걸 어떻게 표기하냐면 이렇게 표기합니다. 뮤라고 쓰고 n 플러스 2 루트 bm 이렇게 씁니다.
여기 묘한 표현들이 있는데 N 이건 뭐냐면 바로 홀전자 개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BM은 이게 원래 이제 줄임말인데 보어 매그네톤이라는 단어를 줄여 쓴 거고요. 그냥 이 쌍극자 모멘트에서 사용하는 편의상의 단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식은 어떻게 나온 거냐? 외웁시다. 알겠죠? 이걸 증명하려면 그 기초 전자기학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사실 물리학 하는 분한테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이제 기초 전자기학이 양자역학이 더해져야 뭐냐면 증명이 돼요. 뭐 굳이 뭐 증명까지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저런 표현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고등화학 경치 같은데 이런 수식을 쓰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뭐 여하튼 뭐 저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 홀전자 개수가 아주 충분히 많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숫자 2를 무시한다고 했을 때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뮤하고 이 n하고 거의 비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숫자 2를 무시해버리면 이거 n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루트 취하면 바로 홀전자 개수하고 이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거의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홀전자 개수가 많아질수록 자석에 더 떡떡 잘 붙는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 경우 하이스핀 홀전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여기는 홀전자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럼 얘네들은 둘 중에 누가 더 자석에 강력하게 붙겠어요? 그럼 이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앞서 그 분자궤도 함수할 때는 뭐 파라매그네틱, 다이아마그네틱 정도로만 구분을 했지만 이렇게 그 이 베이겔화 화합물에서는 이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언급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왜 일반학 시간에 그냥 다이폴 모멘트 들어본 적 있죠? 이 다이폴 모멘트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QR 이렇게 표현된 게 있었어요. Q가 뭐였죠? 전하 분리 된 정도의 R이 뭐예요? 결합 길이. 그래서 이 다이폴 모멘트로 뭐 계산하고 했어요? 뭐 결합의 이온성 뭐 몇 퍼센트 뭐 그런 거 할 때 이거 썼었잖아요. 근데 이 다이폴 모멘트의 풀네임은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예요.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시간에 배웠던 다이폴 모멘트는 이거고요. 지금 나오는 건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예요. 알겠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전에 이걸 배웠던 거고 지금은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딱히 이 표현에 뭐 물리적인 증명 이런 게 크게 필요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도달하기까지는 물리학적 증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화학에서 굳이 잘 안 다루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또 한 10분 쉬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좋아.